순천 특집으로 가자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가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인터뷰 내용이 부족한 부분 있으면 이제 따로 또 써가지고 주셔도 되고 하니까 먼저 보낼까 하다가 네. 그냥 바로 그러면 그냥 그 조금 이따 한 분 기자님 더 오시니까 네.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네. 좀 질문하고 네. 이렇게 할게요. 네. 사실 이 대회가 치러지기 전에도 대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감독님, 잠깐만요, 감독님. 저희 이거 기사 쓰려고 이게 적는 대신 녹음 좀 하고 추려서 쓸게요. 네. 인상 잘해주세요. 네, 말씀해주세요. 네, 걱정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했고, 근데 다행히 대회가 치러지게 돼서 대회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대회 때 아이들이 일단 겨울 훈련부터 준비를 되게 잘해줬기 때문에 사실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은 신입생 받을 때부터 이 해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신입생 때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충실히 계속 동계훈련 뭐 계속 충실히 훈련을 해주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대회 때는 사실 저희가 지고 있다가 뒤집는 경기가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좀 지고 있고 경기 후반에 들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줬다라는 거. 그리고 첫 번째 게임을 뒤집어서 이기고 또 8강전, 4강전 이런 것들을 뒤집어서 게임을 이겨주면서 아이들 좀 자신감도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지고 있어도 언제든지 다시 뒤집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성적이 3위죠? 네, 4강, 3위, 네, 공동 3위죠. 3위요. 네. 그러면 그 정도 성적이면 상당히 그 센세이션한 건가요? 네, 사실 이제 전남 야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사실 불모지에 가깝거든요. 전남 야구가 뭐 지금 5개 정도 학교 팀들이 있는데 중학교가 사실 대도시, 뭐 서울, 경기, 뭐 그리고 광역시들 이런 데에 비해서는 불모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이 정도 순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사실 오랜만이기도 하고 조금 쉽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다른 학교 잘하는 아이들을 뭐 골라서 받는 학교가 아니고 순천에 있는 남산초등학교 북초에서 전체 다 올라오는 아이들을 가지고 기량 발전을 시켜서 대회에 임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수중학교 부임하신 지는 몇 년이나 저는 이제 만 5년, 이제 6년째 가고 아, 있습니다. 6년째. 그 전에 코치를 여기서 6년 정도 했었고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괜히 그 한 10여 년? 네, 11년 정도 제가 만 11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학생들에 대한 성향도 좀 누구보다 잘 아시고요. 네, 학생들 성향 뭐 이제는 어느 정도 뭐 보면 좀 알 수 있는 정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감독님 정도 연령이면은 젊으신 축에 속하신가요? 요새는 지도자분들이 많이 젊어지셔가지고 저도 젊은 편이긴 하지만 요새는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 요 10년 정도의 감독님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학생들하고 소통도 좀 잘 되고 그러겠네요. 예전에 제 이미지는 감독님은 확 그 나이 드신 연장자들이 막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요새는 이제 부모님들도 아이들하고의 그런 부분들을 원하시고 감독이라고 뭐 무게 잡고 있고 뭐 무서워야 되고 이런 부분보다는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을 학교 측에서도 원하고 부모님들도 원하시기 때문에 점점 지도자의 연령이 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 성적이 학생들한테 어떤 또 다음에 뭐 다른 대회에 뭐 어떤 도움이 되거나 뭐 그런 거 있는가요? 예를 들어 시드를 받는다든지? 네, 일단은 뭐 우선 시드 받고 이런 부분은 중학교에서는 없고요. 일단은 그 대한야구협회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 아이들은 평생 전국 중앙야구 선수권 3위라는 그 경기 실적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진학할 때도 저희도 분명히 경기 실적이 있어야 특기자로 진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남들보다 수월하게 진학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만들어진 것이죠.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은 이번 대회 상당히 그 축제 분위기가 네, 기분 좋은 있겠네요. 결과였습니다. 예. 우리 이제
팬이자 뭐 이게 시민으로서 그런 그 어떤 성적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그리고 저는 이것 좀 질문하고 싶었는데요. 지금 여름 너무 덥잖아요. 네. 훈련 일정이. 네. 그래서 이제 감독님, 코치님도 그러시겠지만 아이들도 이제 다. 그래서 근데 좀 사실 힘들어하지 않고 아이들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간 훈련까지.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좀 해주시고 계시는지 이렇게 좀.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운동을 선택했고 중학교 정도까지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운 거, 조금 추운 거, 조금 힘든 거 다 이겨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이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한낮에 뭐 한 12시부터 한 3시까지 제일 뜨거운 시간에 피해서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이들한테 매일 물어보죠. 이제 특히 1학년 같은 아이들은 이런 중학교 훈련이 처음이고 중학교 이런 여름 훈련이 처음이고 또 저희 학교도 훈련량도 많은 학교 중에 속하기 때문에 힘드냐고 거의 아이들한테 매일 물어봅니다. 힘드냐? 뭐 힘들면 뭐 좀 쉬어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훈련에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게끔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게끔 노력하는 편입니다. 정신적으로는 당연히 이겨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대도시 팀들과 경쟁해서 대도시 아이들은 덥다고 좀 쉬면서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 아이들은 이런 순간도 이겨내면서 정신력 강화라든지 어떤 체력적인 부분의 강화라든지 해서 대도시 아이들과 경쟁해서 이런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야구부 숫자가 몇 명이나 되죠? 저는 지금 38명입니다. 38명. 그럼 그 정도 규모면 다른 그 대도시 학교에 비해서 작은 건가요? 아니면 적정 수준인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적정 수준인 것 같고요. 서울 팀들은 뭐 50명씩 넘어가는 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적은 인원은 아니고요. 좀 유지하기 좋은 인원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38명이 계속 그 엘리트 교육이라든지 이런 그 선수로 계속 갈 생각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랄까 중학교 때 그 운동과 그 공부를 병행하면서 다른 진로를 바꾸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일단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어느 정도 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수업에 최대한 빠지지 않고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중학교 2학년 정도가 되면 이건 완전히 엘리트 선수를 끝까지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운동을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1학년 때는 조금 내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 운동이 맞지 않다든지 하면 공부로 전환을 해도 충분히 아이들이 쫓아갈 수 있고 공부를 또 운동하는 것만큼 열심히 하면 지금 공부하는 아이들보다도 조금 더 쫓아가면서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정도가 되면 거의 선수에 올인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가짐도 아주 프로 정신으로 가야 되겠네요. 네, 끝까지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부모님도 나는 마찬가지고. 운동 선수다. 나는 요걸로 성공을 하고 싶다. 꿈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 우리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이야기가 네, 있는데 맞아요. 고등학교 진학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고등학교 가서 시합을 뛸 수 있는 학교. 고등학교는 항상 뭐 신입생들 한 학년에 한 25명 이 정도씩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름 있는 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학교에 진학을 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학교를 제일 먼저 추천을 하죠. 그래서 사실 진학을 두고 부모님들이 걱정도 진짜 많이 하시고 두려움도 있으신 편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고등학교 지도 감독과 이야기를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먼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걸 최대한 보장받는 조건에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천고등학교 이번에 동아리로 이제 바뀐다고 결정이 나온 걸로 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 지역 내에서는 지금 여기는 지금 효천고는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일부러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네네. 이제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염려도 좀 있긴 하거든요. 네, 효천고등학교가 지금 뭐 공문 원래는 야구부를 해체하고 지금 동아리 활동을 돌리겠다라고 일단은 전라남도 중학교에 다 공문 내려온 상태인데요. 지금 알아본 바로는 뭐 팀은 해체하지만 동아리가 아니고 클럽이라고 해서 요새는 이렇게 미국 시스템을 쫓아가기 때문에 이런 클럽 야구로 변환을 한다라고 거의 결정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효천에 대해서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없어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천이 만약에 팀이 없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춘천 지역에 고등학교 팀이 없기 때문에 사실 순천시 야구협회나 아니면 뭐 시 관계 되시는 분들한테 만약에 효천고등학교가 없어졌을 때 대안이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남산초등학교, 북초등학교에서 이중학교를 진학을 할 것이고 또 이중학교에서 걱정하지 않고 지역내 고등학교를 진학을 할 수 있다. 어떤 다른 대안을 찾아주시라고도 이야기는 계속 드리고 있는 상태예요. 중요한 문제로. 효천고등학교가 계속 있으면 참 좋죠. 사실 야구로 거기도 한 2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전국에 그래도 효천고등학교 하면 그래도 야구 하고 있구나라고 알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새로운 팀이 사실 생기는 것보다는 계속 유지가 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트렌드를 쫓아간다는 아마 여러 가지로 복합이 돼 있을 겁니다. 뭐 재정적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효천고등학교가 1년에 예전에 초창기 창단했을 때는 뭐 수천만 원씩 지원을 야구부에 해주고 했었는데 최근 몇 년간은 한 3천만 원 정도의 이제 재단 지원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고등학교 야구팀을 운영하면서 그 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재단에서 느끼기에는 그 돈도 사실 조금 크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요새는 트렌드가 클럽화로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고등학교는 변하기는 조금 빠른 시기이긴 하거든요. 초등이 변한 후에, 그 다음에 중등이 변한 후에, 그 다음에 고등이 변해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그런 부분도 생각은 했겠지만 꼭 트렌드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고등학교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그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는 중요한 문제겠네요. 네,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진학이라는 문제죠. 것이고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경비라든지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이사도 가야 하고, 네, 뭐 학생들한테. 물론 기숙사가 있긴 하지만 아이는 부모님이 케어를 해주시는 게 가장 건강하고 그리고 좋은 컨디션의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모님과 떨어져서 운동하고 잠을 자더라도 집에서 자는 것과 숙소에서 자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걸 알게 돼가지고 그럼 그 밑에 생활체육 바뀐 데도 애로사항은 조금 전에 답변 주신 걸로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지도자로서 이게 갑자기 그러니까 바뀌었잖아요. 고등학교가 네, 네. 이렇게 되니까 네. 그거는 그러면 그 아까 그 상황으로 대처하면 될 것 같고요. 그 혹시 이수중학교 출신 중에 성공한 선수나 이렇게 그 성공한 선수들이 이렇게 후배들하고 만나는 자리나 이런 계기를 좀 마련하고 있는지 그런 자극을 주는지 이런 것들. 일단은 이수중학교에서 지금까지 프로 선수는 배출이 한 27명 정도 됐습니다. 많이 됐네. 네. 뭐 이름이 뭐 가장 날렸다라고 하는 선수는 사실 지금은 은퇴하고 지금 기아 타이거즈에서 코치님을 하고 계시는 강철민 선배님이 계시고요. 그나마 그래도 지금 이 지역에서 가장 이름을 날렸다. 그리고 현역 중에는 지금 뭐 하나에 있는 이성열 선수가 가장 뭐 제일 먼저 그래도 FA도 한번 하고 그런 선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젊은 친구들 중에는 좀 이중학교 출신 프로 선수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30대 이전의 선수들 물론 뭐 빚을 많이 봐서 많은 이런 경제적인 부를 얻은 선수들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젊은 선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한 10명 이상의 선수가 지금 프로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번씩 그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죠. 이제 원체 바쁜 친구들이고 그래서 저도 프로 생활하면서 이성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 동생으로 같이 지내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나면 와서 그냥 아이들하고 하루 뛰어놀아주면 아이들한테 꿈이 생긴다. 와서 뭐 어떤 기술적으로 조언을 해서 크게 변화를 만들어줘라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그 프로 선수가 우리 학교 선배인 프로 선수가 와서 같이 아이들하고 이야기 한마디 해주는 것이 꿈이 생기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사실 그렇게 바쁜 친구들이 자주 오진 못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으면서 결혼도 했기 때문에 이 집에 오는 시간들이 짧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까지 들릴 시간들은 사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순천도 초등학교가 두 군데가 있고 이렇게 중학교가 버티고 있는데요. 네. 그 어떤 유명 선수가 되려면 네. 그 지자체의 전폭적인 좀 지원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 개인의 그 출중한 능력은 타고나는 건가요? 일단 뭐 타고나면 가장 좋겠지만 뭐 야구는 유일하게 기술적인 이 옷을 아이들한테 입혀주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운동입니다. 지도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주느냐, 그리고 지도자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도자를 믿고 따라와 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물론 요새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 사실 지자체 늘 얘기하는 것이 정말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여수시에 비해서 순천시는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지원 자체가. 여수만 하더라도 가까운 여수만 비교해도 여수중학교 야구부에 해년마다 들어가는 돈이 시에서 나오는 돈이 정말 많이 크더라고요. 저희 지도자들끼리 감독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 뭐 5천만 원이 나왔다. 우리는 그걸로 시합을 간다. 순천은 지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모든 게 다 부모님 부담이 되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시합을 이기면서도 지도 감독으로서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야, 이거 이기면 이길수록 부모님들한테 부담이 갈 건데 이걸 어디까지 해야 하며 또 아이들한테 그렇다고 일부러 지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는 그런 고민을 이번 대회를 하면서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번 대회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 부모님들 물론 학교에서도 지원금이 나온 것이 있었지만 그 부분은 사실 좀 경미하고요. 부모님들이 십시일반 본인들끼리 모으셔서 지출 금액이 3천만 원 이상 정도 들었거든요. 저희가 1박을 움직이면 차량비, 새끼 식사, 1박 잠자리 한 300에서 350은 그냥 쓰고 돌아오거든요. 이번에 뭐 하루 텀이 있었지만 9박 10일을 지내면서 저는 좀 최소한의 막 아끼고 뭐 해도 그 정도는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야구 협회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협회 제가 임원분들이랑 지금 뭐 시의장님도 만나 뵙고 시장님도 만나 뵙고 하면서 우리는 더 잘하고 싶다, 더 잘하고 싶고 더 이기고 싶고 순천시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부모님한테 짐을 지어서 되겠냐, 조금 더 지원을 해주셔라. 지금 교육청 차원에서도 작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도교육청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야구, 축구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제 클럽으로 돌아서서 나가라. 클럽으로 돌아서서 나가라는 이야기는 모든 경기를 부모님이 다 대라는 말씀입니다. 얘네 인기 스포츠니까 그거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경기 다 내라. 이런 수익자 부담, 수익자 부담으로 모든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부터 진짜 좀 많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크시겠어요. 네, 상당히 큰 부담도 있을 거고. 네. 근데 이런 계기로 또 지역에 이런 걸 애로사항도 알리고 네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제 뭐 다른 운동하고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뭐 야구만 이렇게 지원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또 뭐 이런 어릴 때 야구 운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건강히 자라고 네. 또 순천을 알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또 홍보 수단이 없지 네,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학교 출신 중에 야구하는 애 중에 올해 서울대학교를 한 가나이가 하나 있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야구를 했고 이 아이에게는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야구를 했고 야구 기량도 훌륭해서 전라북도 있는 전주고등학교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본인이 1학년 때 이제 그쪽 지도자분이 스카우트를 할 때 저는 공부도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학교 오면 훈련 시간 외에는 공부를 하게 해주겠다 해서 그쪽으로 진학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병행이 너무 어렵다 보니 아이가 진학으로. 네, 이쪽으로 다시 이사를 왔죠. 그래서 방향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올해 서울대학교 입학하는 게 있습니다. 이중학교에서 다닐 때도 3년 내내 전교 1등 했던 아이고 야구하면서 천재네. 방향에서도 지금 하면서 올해 서울대학교 가나요. 이 아이가 제가 생각하는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물론 서울대학교까지 바라고 전교 1등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병행을 했을 때 이렇게 좀 시켜주고 싶은 아이가 공부에도 그만큼 욕심이 있는 아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주고 싶은 그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원래 옛날에 운동하면 뭐 시험 기간이면 더 일찍 운동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시험 기간에는 항상 저희가 야간 연습을 쉬어주고 뭐 이런 부분을 했던 이유가 그 아이가 그리고 그 아이 부모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들어주기 시작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수중학교 출신 성공한 선수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하면서 운동을 해서 운동 능력도 정말 좋아서 다른 학교에서 스카웃이 될 정도의 좋은 아이였는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운동을 그만두고 공부에 올인해서 서울대학교에 가는 이런 부분들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조금 귀감이 되는 학생이네. 귀감이 되는 선수이고 아이였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때문에 운동선수들도 제약을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네, 많이 받습니다. 방역도 해야 되고 또 운동도 해야 되고 또 특히나 집단 어떤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 같은 거라든지 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작년 올해 진짜 많이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 지역에 있는 팀이 좋은 경기력 그리고 좋은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대도시 강한 팀들하고 시합을 많이 해봐야 하거든요. 근데 일단 전주훈련 출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내부에서 훈련을 하고 이 가까운 인근에 있는 일단 숙박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당일로 가서 도시락을 먹고 시합을 하고 바로 넘어와야 되는 이런 스케줄대로만 움직였습니다. 숙박을 피하면서요. 네네. 당일로 움직이는 것들 때문에 사실 당일로 움직인다는 것이 버스를 그래도 최소한 뭐 1시간 내지는 2시간 타고 이동을 해서 좀 강한 팀들이랑 하기 위해서 2시간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서 또 어디 식당을 갈 수 없으니 도시락을 먹고 또 시합은 하고 또 2시간 버스를 타고 넘어오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부분. 또 네. 감염이 되면은 또 지도자한테도 큰 부담이지 않습니까? 예, 비난도 그렇죠. 있고. 네. 그렇다 여러 보니까 가지 조금 그런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대회가 언제 치러질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 이런 것들도 사실 저희는 대회를 맞춰서 나름대로 스케줄 한 달 전, 3주 전, 2주 전, 1주 전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짜기 때문에 언제 대회를 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항상 조금 급하게 아이들을 준비시켜야 하고 조금 급하게 움직여야 되고 한다고 했다가 또 미뤄지고 또 더 뭐 잠정 연기라고 나왔을 때 안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급하게 대회를 한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 몸 컨디션을 베스트로 정상 컨디션을 맞추는 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어떤 계획된 그 대회가 지금 순창 리그? 네, 순창 리그는 사실 조금 전국에서 우수중학을 초청해서 순창군에서 이렇게 좀 해주는 대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하는 이런 메이저 대회는 아니고요. 전국에서 한 12팀 정도 순창군에서 초청을 해서 운동장 대관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시합을 해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어떤 성적의 의미보다는 지금 원래 3학년 시즌인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3학년 대회가 더 이상 치러지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2학년들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3학년들은 이미 이제 진로가 결정이 된 상태인가요? 네, 저희 학교 아이들 진학은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위주로. 그리고 그 후에는 다른 또 스케줄이 있는가요? 지금 9월 달에 항상 해년마다 했던 메이저 U15 대회가 있습니다. 이제 15세 대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치러질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10월 달에는 올해 처음으로 신설되는 전국대회 백콕이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 두 대회를 이제 남겨두고 있고 또 11월에는 이제 2학년들이 하는 전라남도 학생 종합체육대회 거기에 이제 내년 소년체전 대표팀 1차 선발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메이저 전국대회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소년체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1차전부터 이제 2학년들이 조금 시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대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년체전은 순천시 대표로 나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어떤 학생 종합체육대회는 순천시 대표로 참가를 하고요. 그 전남 팀들끼리 모여서 하면 거기서 우승을 하게 되면 전라남도 대표로 나가게 되는 거죠. 네. 전남 그 소년체전은 전남 대표로 네, 나가는 전남 거예요. 대표로 나가게 그러면 거기서 뭐 이렇게 뽑혀서 몇 명 나갈? 아닙니다. 한 팀으로 저희는 움직입니다. 한 팀이 아예. 네, 네. 그럼 중요하겠네요. 네, 사실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소년체전 대표팀에 대한 지원금을 교육 중에서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부모님들의 부담도 그렇고 또 아이들한테 또 자부심도 있을 거고. 네, 자부심도 이제 심어줄 수 있고 유일한 지원금이죠. 네, 이제 네, 아마 유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래야지 소년체전은 몇 년에 한 번씩? 해년마다 하고 해년마다?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했고요. 그래요? 올해도 저희가 3위했던 그 대회가 그 소년체전 겸 대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앞으로 뭐 내년에도 열릴지 안 열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항상 대표는 선발해 놓는 그러면 저번에 3위 했던 대회가 소년체전 대회 겸하는 대회입니다. 겸하는 네. 그러면 전남 대표로 나가신 거예요? 이제 전남 대표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게 이번에는 전국에 있는 135개 팀이 다 나왔습니다. 어. 이제 그 중에서 그 그 중에. 정도까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상당히 결과는 네,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남에서 우리 이수중학교 팀이 네. 그 대표급 정도의 합격은 되는 거예요? 네, 해년마다 사실 뭐 거의 1, 2등 전남에서는 조금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몇 개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남도에 지금 클럽팀까지 하면 6개. 6개. 네. 6개 팀에. 야구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그 좋은 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감독 선생님으로서 느끼시는 거고.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야구의 좋은 점은 뭐 신체적인 이런 건강은 말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운동이 다 마찬가지지만 야구는 유일하게 희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스포츠거든요. 희생 번트가 있고 희생타가 있고 축구는 내가 잘하면 어시스트, 내가 골을 넣지만 다 내가 잘한 것도 하지만 야구는 유일하게 희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스포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이런 협동심, 그리고 요새 아이들이 많이 개인주의적인 아이들이 많은데 혼자 크면서 38명의 단체 생활, 그리고 그 아이들과의 협동을 해야 하고 희생을 해야 하고 네, 이런 점들이 있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뭐 선도를 할까요? 뭐 지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실 건데요. 네, 물론 뭐 저 혼자 한다고 하면 사실 너무 어렵겠지만 뭐 요새 부모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저 감독 외에 코치님들이 세 분이나 계세요. 세 분들이 같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같은 방향으로 좋은 친구들이 와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38명이라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도 조금 잘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를 포함해서 여러 지원만 있다 그러면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실 욕심이 있으시겠네요. 네, 저는 처음에 이 감독이란 자리에 딱 앉았을 때 순천 야구의 초, 중, 고 전국대 메이저대 우승이 한 번도 없습니다. 순천 야구가 그래도 3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전국대 우승 없습니다. 물론 효천고등학교가 준우승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초, 중, 고 통틀어서 전국대 메이저대 우승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최초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욕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뭐 성적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나 순천 이수중학교 나왔다라는 거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 자부심 평생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대표도 되고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추억이 되기도 하고요. 프로 선수도 될 수 있고 참 그 다른 분야도 다 경쟁으로 치열하겠지만 운동으로서 이렇게 평생을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진짜 바늘구멍이죠. 네, 진짜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감당하되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되 승부에는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네. 어른들 마인드.
우리 학생들은 이제 뭐랄까 뭐라 그러죠? 이게 그 자원봉사 뭐 네. 그런 활동도 한가요? 지금은 뭐 특별히 이제 그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적으로 어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좀그 이제 저희가 그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좀 찾아보고 네. 그런 그리고 것은 뭐- 필요한가요? 그 자원봉사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학교 때는 사실 뭐 크게 뭐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까지 잘 모르겠지만 고등학교에서 이제 내신 요새는 고등학교에서 대학 입시가 다 수시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내신 점수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봉사활동 점수가 꼭 필요하긴 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준비해서 하면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저는 교육청에서 제일 바라는 점은 이 운동도 수업에 연관이다. 그 수업을 잘 해내기 위해서 이 짐을 부모님한테 지어주기보다는 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부모님들의 짐을 좀 덜어드린다는 의미로 지원금이라든지 뭐 시합을 가서 이기면서 부모님들이나 지도자가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그냥 이수중학교가 아니라 항상 어디다 써낼 때 순천 이수중학교라는 이름을 항상 써서 냅니다. 지자체에다가도 그런 이런 지원 이런 것들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는 사실 아이들 운동시키는 것들이 쉽지는 않으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걱정 많이 되시겠지만 네, 아이들을 믿어주시고 조금 잘 기다려 주셔라 라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